안녕하세요. 빈칸의 채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를 나는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 흔히 이야기하는 결정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는 주변에 친구들이랑 식당을 가서 메뉴판을 보면서 메뉴를 고르는데 시간 한참 걸리도록 고르는 친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뭔가 결정을 하나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을 꼭 한두 명씩은 보게 되죠.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든 이렇게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국에서는 결정장애라고 단어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지만 영어로는 indecisiveness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히 이거를 표현하자면 우유부단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우유부단함이 되게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 이 indecisiveness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장애 그리고 이 우유부단함에 뚜렷한 정의나 이런 한 가지로 정해진 기준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과연 결정을 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비교적 그래도 쉽게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사람인지 알기 쉽도록 제가 2002년도에 제시된 indecisiveness라고 볼 수 있는 11가지 설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빈칸. 첫 번째는 나는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두 번째, 나는 결정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진다. 세 번째, 나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를 때가 많다. 네 번째, 그 결정하는 순간에도 나는 사실 확신이 서지 않는다. 다섯 번째, 나는 결정하는 것을 미룰 때가 있다. 여섯 번째, 나는 결정하는 걸 회피한다. 일곱 번째, 나는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남이 대신 결정하도록 떠넘긴다. 여덟 번째, 내가 내린 결정을 여러 번 번복한다. 아홉 번째, 내가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걱정한다. 열 번째, 내가 이미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나 스스로를 우유부단 또는 결정장애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 11가지 설명 중에 여러 개가 나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면 꽤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고 또 결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우리는 왜 결정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 이유를 이번 영상에서 3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빈칸. 첫 번째는 정보 부족 때문이에요. 이거를 perceived lack of information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충분한 정보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 정도면은 충분해. 그럼 오케이. 그럼 나 이거 선택했어. 이렇게 빨리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정도 알아서 어떻게 결정하려고 이러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고도 하죠. 이렇게 충분한 정보를 습득했다라는 기준은 개인마다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은 욕구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후회하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가 크신 분들은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이 욕구가 큰 사람들과 욕구가 작은 사람들을 2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satisfier와 maximizer예요. 맥시마이저는 한마디로 만족을 극대화시키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선택이 최대한 베스트, 완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욕구가 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찾아보고 또 알아보고 또 사람들한테 조언도 구해보고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지식적으로 그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고 많이 알고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인가? 이게 베스트일까?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의심하고 또 때로는 결정한 순간에도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satisfier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satisfy와 suffix를 붙인 용어인데
이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보다는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충분히 괜찮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굳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 정도는 나한테 충분히 괜찮아. It's good enough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satisfier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많은 선택지나 정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결정하는데. 그리고 선택하는데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단점은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린 그 결정이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인 거죠. 핑칸. 그렇다면 이렇게 주변에도 맥시마이저와 세티스파이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과연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은 걸까요? 이것을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누구도 100% 내향적이거나 100% 외향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나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살지만 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와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조금 더 내향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겠죠. 이것처럼 이 maximizing과 satisfying의 이 모습 또한 그랑 black and white처럼 극과 극으로 나눠져서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스펙트럼 안에 satisfying이 더 크지만 때로는 maximizing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반대로 maximizing의 모습이 크지만 때로는 satisfying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핑칸. 이 맥시마이저와 세티스파이저의 용어를 발표하신 슈워츠라는 심리학자께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맥시마이징 쪽으로 더 기울여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satisfying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이건 나한테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좀 maximizing으로 해볼까? 아니면 이건 나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satisfying으로 해볼까? 이렇게 표현을 좀 다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